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특강 1, 2, 3 한 번에 모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개념을 좀 배웠었는데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특강은 좀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서 학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서 푸는 수능 실전 문제, 그 뒤에 몇 페이지죠? 98페이지부터 나오는 실전 문제보다 오히려 오늘 볼 특강 부분이 더 어렵거든요. 근데 박물관에 있는 다른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있는 정보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 잘 극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예제 1번과 예제 2번은 동시성의 상대성,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해보자면 약간 이런 거였죠. 어떤 우주선이 이렇게 있고요. 걔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등속으로 이동을 할 텐데, 내가 이 안에 있는 관찰자가 있고 밖에 있는 관찰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 자, 그럼 이 광원으로부터 빛을 쏜 겁니다. 이렇게 빛을 양쪽으로 쏜 거예요. 그리고 빛 검출기가 또 좌우에 달려있다고 쳐봅시다. 같은 거리에.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관찰자, 내부 관찰자 1은 어떻게 관찰하겠어요? 여기를 A라고 두고 B라고 둔다면 A랑 B의 빛이 동시에 도착한다고 관측을 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왜냐면 어차피 내부의 관찰자 1은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요. 등속으로 움직일 때는 인지하지 못한다. 그게 상대성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움직이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은 그냥 어떤 방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 상태로 빛이 좌우로 출발하고 같은 거리만큼을 이동하기 때문에 1이 봤을 때는, 관찰자 1이 봤을 때는 동시에 도착한다고 볼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 관찰자 2가 봤을 때는,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빛을 쐈죠? 빛을 쐈는데 빛이 이동하는 동안에 어때요? 이 우주선 전체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A는 광원 쪽으로 검출기 A가 다가오게 되고, 검출기 B는요 광원에서 더 멀리 도망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다가오고 있고 얘는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쏜 빛은 어디에 더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겠어요? A 쪽에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볼 때는 A랑 B랑 이 순서대로 빛이 도착을 하겠구나로 관측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먼저 한번 풀어보고 들어보실래요? 자, 먼저 한번 풀어보고 들어보세요. 저는 바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또 풀어볼 건데, 우선은 얘는 아까랑 방금 제가 여기 그렸던 거랑 다르게 광원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 있고 검출기가 가운데 있는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빛과 가까운 속력 V로 등속 운동하는 우주선에 앞과 뒤에 광원 PQ가 있고, PQ와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요 거리랑 요 거리가 좀 같은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A가 관측할 때 광원 PQ에서 출발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A의 관찰 결과를 한번 써볼게요. A는 어떻게 관찰할 거냐면, 일단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한대요. 자, 검출기에 뭐가 동시에 도착해? P에서 쏜 빛과 Q에서 쏜 빛이 동시에 도착합니다. 이거 굳이 적지 말고, 그러니까 검출기에는 동시에 도착을 한다. 근데 그러면 어차피 같은 거리만큼을 달려서 도착했기 때문에 P랑 Q에서는 동시에 빛이 방출됐다고 풀 수 있겠죠. 자, 따라서 A 입장에서는요, P랑 Q에서 빛이 동시에 어떻게 된 거예요? 동시에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도착을 한 거겠죠. 그럼 1번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문제가 A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A가 관찰할 때 P랑 Q에서는 동시에 출발했다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동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B가 관측할 때를 푸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여기다가 B의 관찰 결과도 좀 적어 볼 건데, 만약에 그럼 제가 일단 틀린 해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틀린 해설. 내가 일단 P랑 Q에서 빛을 쐈죠. 이렇게 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검출기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동하죠. 오른쪽으로. 왜냐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검출기도 이동하는데 광원도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광원이 움직이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광원에서는요, 빛을 발사했죠. 그럼 이 발사된 빛은 광원이 이거 발사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야구공을 던졌어요. 야구공. 그리고 야구공을 어떤 표적에다가 딱 맞추는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공을 던진 다음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이 공이 이 거리를 달려가는 거에 지장이 있나요? 영향을 미치나요? 전혀 미치지 않죠. 이미 공은 이 사람 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 공을 던진 다음에 사람이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표적이 움직이는 거는 상관이 있겠죠. 만약에 표적이 공 쪽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시간은 더 짧게 걸릴 테고, 표적이 더 멀어지게 되면은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요, 이미 방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 후에 이 광원이 움직이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문제 풀 때.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지인 이 검출기의 이동만 궁금한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정했을 때 PQ에서 동시에 이렇게 빛이 출발해서 다가가고 있고, 그럼 이미 얘네는 지금 출발했으니까 광원의 움직임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검출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P랑 Q 중에 누가 더 먼저 닿겠어요? 그럼 Q가 더 먼저 닿겠죠. 근데 이렇게 푸는 풀이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맞는데 뭐가 틀렸다는 거냐면, 제가 지금 어떤 전제를 깔았냐면 P랑 Q에서 동시에 출발한다고 얘기했죠. 빛이. 그렇기 때문에 얘랑 동시에 출발한다면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Q가 더 먼저 도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럼 얘네가 동시에 출발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이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자, 얘랑 얘는 동시에 출발했어요. 누가 볼 때? A가 볼 때. 그렇죠? A가 볼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B가 볼 때도 반드시 P랑 Q에서 동시에 출발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왜? 동시성이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잠깐 교재 앞으로 넘기시면요, 저희 9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동시성의 상대성에 노란 색깔로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절대적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장소, 어떤 하나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누가 보던지 간에 다 똑같이 관측된다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A가 볼 때 이 PQ에서 동시에 방출된 사건은 이 P라는 장소랑 Q라는 장소가 그냥 각각의 다른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동시성이 절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A가 볼 때는 동시지만 B가 볼 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도착한 거 한번 보실래요? 어디에 도착했죠? 이 검출기라는 하나의 장소에 P랑 Q가 동시에 도착한 거죠. 하나의 장소. 그럼 이 하나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요, 누가 관측하든지 전부 다 동일하게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장소, 검출기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P랑 Q에서 벌어진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죠. 그 얘기는 이거는 A뿐만 아니라 B가 보더라도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한다는 사실이 얘도 동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동시에 도착.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B 입장에서 동시에 도착했잖아요. 검출기에 B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뿐만 아니라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던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C가 보더라도, 얘가 보더라도, 혹은 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D가 보더라도 이 검출기에서 A가 어떻게 봤어요? A가 얘 동시에 도착하던데? 라고 관측했죠. 그럼 B가 보든 C가 보든 D가 보든지 전부 다 여기서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가 볼 때 검출기에 P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Q가 도착하던데? 라는 걸 관찰을 했다면, 그럼 B가 보고 C가 보고 D가 보더라도 A가 본 거랑 똑같이 관찰한다는 거죠. A가 볼 때 P 도착하고 Q 도착했는데, 그럼 얘네가 볼 때도 P가 먼저 도착하고 Q가 먼저 도착했는데?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별표까지 쳐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걸 기준으로 맞춰놨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얘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로 누가 먼저 출발했는지. 자, 봐볼게요. B 입장에서는 아무튼 검출기는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동시에 도착했다고. 그러면 P랑 Q 중에 누굴 먼저 쏴줘야겠어요? 검출기는 P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고 Q하고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P를 먼저 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겠죠. 같은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검출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P를 먼저 쏴주고 그 다음에 Q를 쏴줬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동시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P 먼저 쐈고 그 다음에 Q를 쏴줬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제 모든 관찰에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2번하고 3번 풀어볼게요. B가 관측할 때 광원 P랑 Q에서 출발한 빛 중 검출기에 누가 더 먼저 도착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됐죠? 결국에 얘도 동시에 도착했다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도착. 동시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B가 관측할 때 광원 P랑 Q 중에 어느 곳에서 먼저 빛이 출발하는가? 이것도 알고 있죠. P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제 1번을 풀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념 수업에서는 그 동시성의 상대성 설명드릴 때 이 얘기는 안 드렸었죠. 한 장소에 대한 얘기. 그거를 좀 보충 설명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랑 관련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지금 이게 예제 2번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난이도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히 어려워요, 생각하기가.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내가 여기서 광원 X에서 방출된 빛은 5점을 경유하여서 P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광원 Y에서 발사된 빛은 위로 가서 5점을 경유해서 Q까지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관찰자 아니죠. 죄송해요. 자, 관찰자 A 입장에서 일단 이 거리는 전부 다 같은 거리 L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방출된 빛은 O를 동시에 지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A가 관찰한 거를 옆에다가 좀 적어 볼게요. 자, A는 여기서 발사한 거랑 여기서 발사한 게 방출한 게 5점에 동시에 도착한다고 했죠. 그러면 근데 5점을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동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 O라는 점에 X랑 Y에서 쏜 빛은 동시에 경유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거니까 경유하는 거겠죠? 자, 근데 5점에서 동시에 경유했다는 거는 어차피 X로부터 O 거리랑 Y로부터 O 거리가 같기 때문에 X랑 Y에서 동시에 출발했다고 적을 수가 있게 돼요. 아, 그러면 A 입장에서는 X랑 Y에서 빛이 어떻게 된 거야? 동시에 출발을 했구나. 출발.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검출기 여기 어차피 동시에 경유하기 때문에 또 L만큼만 이동하면 도착하고 또 L만큼만 이동하면 Q에 도착하죠. 따라서 A가 봤을 때는 P랑 Q에도 어때요? 마무리도 동시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동시에 도착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가 볼 때가 중요하겠죠. B가 볼 때. 그럼 이제 B가 관찰할 때는 이 세 가지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은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B가 볼 때 자신은 움직인다고 인지할 수가 없어요. 상대속도 개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대속도잖아요. 이렇게 이 전체 세상이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장소에 대한 거는 절대적이에요. 기준이. 자, 이 O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출발한 두 빛이 동시에 경유했죠. 그러면 이 O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기 때문에 얘는 누가 보던지 간에 절대적이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에 맞춰서 B가 볼 때도 어때요? 이 O라는 점에는 동시에 경유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 경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과연 X랑 Y 중에는 누가 더 먼저 출발을 했는가? 이제 그걸 살펴볼 건데, 자, 봐봅시다. 내가 이 점 있죠? 5점. 5점은 이 전체 개가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목적지는 이렇게 다가가게 될 거예요. X쪽으로. 맞나요? 그러면 X에서 쏜 빛은 요만큼만 달려가면 되는 거죠. 이만큼만. 그쵸? 근데 대신에 Y에서 쏜 빛은 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한 게 목적지에 도착을 할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동 거리가 누가 더 길죠? X에서 쏜 빛과 Y에서 쏜 빛 중에 Y에서 쏜 빛이
이동거리가 더 길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점의 동시에 경유, 동시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동거리가 긴 쪽에서 먼저 Y에서 먼저 빛을 쏴줬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출발이 Y에서 먼저 쏴주고 그 다음에 X에서 그 다음 나중에 쏴줬구나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럼 빛이 이제 5점을 동시에 지났겠죠. 5점을 동시에 지났어요. 그럼 이제 하나는 P에 도착할 테고 하나는 Q에 도착할 텐데, 이 P랑 Q라는 목적지도 어때요? 이 목적지도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이 가운데 5점을 지난 빛은요, 어떻게 돼요? P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요만큼만 움직이면 되는 거고, Q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이나 움직여야 돼요. 대각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P가 더 짧죠. 그러면 이 도착하는 건 누가 더 먼저 도착하고 P에 더 먼저 도착하고, O를 동시에 경유한 빛은 P에 더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Q에 도착한다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O라는 기준은 하나의 장소는 누구에게나 절대적이다가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제 2번으로 실어둔 거예요. 동시성의 상대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B의 관성계에서 빛은 Y에서가 X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맞죠? 니은 B의 관성계에서 PQ에 동시 도달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바로 기역 선지고 얘가 바로 니은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Y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B랑 A랑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것도 사실 저희가 그 저번 시간 개념할 때 시간 팽창에서 한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광원 Y에서 방출된 빛이 Q까지 도달하는 거를 얘기한 건데, A가 측정할 때는요, 그냥 그다지 어려울 게 없어요. 어떻게 측정하면 돼요? 그냥 요만큼 쭉 달리면 되는 거죠. 즉, 지금 시간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자면, A가 관찰할 때 Y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럼 빛의 속력으로 이 L이라는 거리만큼을 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T가 측정한 시간이 되겠죠. 근데 이제 B가 측정했을 때는 어떠냐면요, B가 측정했을 때는 위로 쏜 빛 있죠. 이렇게 위로 쏜 빛. 얘는 Q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빛을 위로 쏴주잖아요. 그럼 빛이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이 검출기 Q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동 방향으로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위로 쏜 빛은 어떻게 돼요? 위로 쏜 빛은 이미 검출기는 오른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왼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공중을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B가 볼 때 검출기에 도착하는 빛은요, 애초에 처음부터 위로 쏜 빛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쏴준 빛이 쭉 이동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빛이 쭉 올라가는 동안 검출기도 이렇게 움직여서 딱 도착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쏜 빛이 검출기에 딱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동거리가 어떠죠? 이동거리가 이 직선거리보단 대각선이 더 길잖아요. 그쵸? 그러면 B가 측정한 시간은 같은 속력인 빛의 속력인 C로 달렸지만 거리가 그냥 EL이라고 적은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TB가 TA보다는 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걸린 시간은 B의 관성계에서가 더 크다가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예제 1, 2번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시성의 상대성을 좀 연습해 보려고 제가 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예제 3번과 예제 4번은 어떤 거를 좀 훈련하기 위해서 낸 문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4광년이다, 5년이다, 0.8C이다. 구체적인 값을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도 다음 문제도 보시면은 C분의 2L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값을 적어놓고서 그게 맞는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검출기에 대해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찰할 때 이런 거 좀 잘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럼 검출기에 대해서 정지한 좌표계라는 거는 그냥 여기 옆에서 검출기 옆에서 이렇게 정지한 관찰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걔가 관찰을 할 때 광자 A랑 입자 B가 움직이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광자라는 건요, 이 광자가 빛광자고 이 자는 입자할 때 자자예요. 그러니까 빛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의 입자. 그럼 이 빛 알갱이기 때문에 속력은 어떻겠어요? 빛의 속력인 C겠죠. 그리고 이 입자는 V래요. V. 근데 이 문제 쭉 읽어보시면 A는 B보다 1년 먼저 검출기에 도달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4광년이라고 적혀있죠. 4광년.
광년이 뭔가요? 광년. 이것도 이미 다 배우고 오셨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막 1년, 2년 이런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 광년은 일광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빛의 속력으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거리. 그래서 이거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광년은 거리예요.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형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이거 배우잖아요, 우리 등가속도 부분에서. 거리는 속력과 누굴 곱하죠? 속력 곱하기 시간. 기껏 해봤자 공식이 이 공식밖에 안 들어가요. 그냥 이거 이용해가지고 어떤 관찰자가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한번 비교해보는 문제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 빛은요, 얼마 걸린 거야? 4년 걸린 거야. 왜? 애초에 이 사광년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빛이 4년 동안 달렸을 때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관찰자가 봤을 때 이렇게 측정한다는 거지. 아, 빛은 광자 A는 뭐라고요? 얼마의 속력으로? 빛의 속력으로 몇 년에 갔어? 4년을 갔더니 얼마의 거리가 나왔다고요? 사광년의 거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정지한 관찰자가 B를 봤어요. B. 그 B는 속력을 V라고 놨어요. 그쵸? 그 다음에 A는 B보다 1년 먼저 검출기에 도착했대. 이 관찰자 입장에서. 그러면 B는 5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5년이라고 써주겠습니다. 5년. 그리고 똑같이 이동한 거리는 사광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얘가 얼마가 돼? 얘는 5분의 4C가 되는 거예요. 5분의 4C. 즉 0.8C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입자 B의 속력은 빛의 속력의 80%의 속력을 가지고 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알아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 입장인 거야? 정지한 관찰자 입장에서 알아낸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래요. 내가 궁금한 거는 B랑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즉 그냥 B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B의 입장에서. 자, 일단 봐볼까요? P랑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사광년이다. 나 이거 틀렸어요. 이 사광년이라는 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할 때 사광년이었던 거고, 지금 B는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자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이쪽으로 움직인다, 반대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신의 속력과 같은 속력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B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B라는 입자가 P를 통과한 다음에 검출기까지 다가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쵸? 근데 B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P가 다가와서 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검출기도 자기한테 다가온다고 느껴질 거라고요. 왜? 이렇게 상대속도, 이렇게 상대속도, 이렇게 될 테니까. 아, P가 나를 스쳐 지나가고 V로, 그리고 검출기가 V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온 세상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한 길이 수축이 발생하죠. 그러면 사광년보다 작다는 값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검출기가 B에 도달할 때까지. 자, 이것도 표현이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입자 B가 P를 지나고 검출기에 도착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P가 B를 지나치고 검출기가 B로 다가온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B의 입장에서 서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성 원리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5년이냐라고 물어봤죠. 5년. 그거는 우리가 여기 기존 틀로 잡아놨던 걸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검출기가 B한테 다가오는 속력은 똑같이 V예요. 0.8C. 그렇죠. 근데 B가 관찰할 때 이 거리가 사광년보다 어땠어요? 사광년보다 작았었죠. 그럼 이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B가 측정할 때는 내가 다가간 시간이 5년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우변이 작아지니까 좌변도 작아진다고요. 근데 속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걸린 시간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틀렸어요. 작아져야 돼요. 그리고 검출기 속력은 얘가 지금 얼마로 다가오냐라고 물어보는데 V는 0.8C로 구해놨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고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비슷하게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점 O에는 광원이, 그 다음 PQR에는 거울이 있는데 영희가 측정한 거리는 다 L로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L, 여기도 L, 여기도 L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철수는 0.9C로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내가 궁금한 건 이제 철수가 측정할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가 궁금한 거죠. 일단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PR 사이의 거리는요, OQ 사이 거리의 2배냐. 근데 우선은 OQ 사이의 거리는 그냥 L이에요. 이거 왜냐면 철수가 볼 때는 이 방향에 대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P랑 R 사이 거리는 짧아지거든요. 하지만 이 OQ 사이 거리는 짧아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제가 개념에서 설명을 드렸죠.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만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Q 사이의 거리는 영희가 보나 철수가 보나 둘 다 L로 보일 거라고요. 그쵸? 근데 이 P랑 R 사이 거리는 영희가 볼 때는 2L이지만 철수가 볼 때는 그만큼 수축이 되기 때문에 2L보다는 짧은 값이 돼요. 따라서 기억은 2배가 아니라 2배보다는 작답니다. 그럼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니은 O에서 P와 R을 향해 동시에 출발한 빛은 P보다 R에 먼저 도착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철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수 기준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전체 나머지 덩어리가 왼쪽으로 0.9C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O에서 P랑 R로 지금 출발한 빛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철수 입장에서는 얘네가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P라는 건요, 도망갑니다. 이 O로부터 도망을 가요. 그쵸? 근데 이 R이라는 거는 O 쪽으로 마중을 나가요. 그쵸? 그러면 내가 누가 더 먼저 도착하겠어요? 마중 나온 쪽으로 더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얘는 이만큼이나 달려가야 되니까. 따라서 어디 더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P보다 R에 먼저 도착한다는 건 참이 된다고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풀어보겠습니다. 디귿. O랑 Q 사이를 빛이 한번 왕복한대요. 이렇게 왕복한대. 그러면 이거 C분의 2L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거 영희가 측정한 건 C분의 2L이 맞아요. 왜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영희가 측정할 때는 왔다 갔다 L, 2L이죠. 그럼 2L만큼을 빛의 속력으로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라고요. 근데 철수가 측정할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철수가 측정할 때는 어때요? 내가 O랑 Q만 그려볼게요. O, Q 이렇게. 근데 얘네가 계속 어떻게 돼요? 움직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철수가 볼 때는 여기서 위로 쏜 빛은요, 도착할 수 없다고. 이 Q점에 Q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대각선으로 쏜 빛이 Q에 도착할 테고 Q에서도 이제 대각선으로 반사한 빛이 다시 O에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가 L보다 더 크잖아요. 여기도 L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2L보다 더 큰 값이 돼서 이것보다 크다라고 적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 3번하고 예제 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뭔가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것보다 큰지 작은지, 누가 관찰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하고 예제 6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하고 예제 6번은요, 참고로 그 교재에는 인쇄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제 4라고 나와 있을 텐데 그거는 그냥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팽창과 뭐 마중, 도망 이런 효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지워보고 이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는 은근히 또 문제가 잘 풀리실 건데 간단하거든요, 생각보다. 일단은 먼저 풀어보세요. 듣기 전에. 자, 바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자, 우선은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느냐? 기억부터 볼까요? A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C보다 작다. 이거는 사실 누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틀려요. 광속 불변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주선의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고유 길이는 같고, 근데 관찰자가 지금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얘는 0.9C로 운동하고 쟤는 0.7C로 운동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고유 길이는 같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리는 B의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 관찰자가 볼 때 요 거리보다 이 B의 광원과 검출기 거리가 더 짧아 보인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광원과 검출기 사이 거리는 지금 물어봤네요. 하필이면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죠? 지금 방금 설명한 게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이 문제 포인트거든요.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광원에서 방출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는 두 가지 효과를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자, 얘 수축되고 얘도 수축이 되죠. 근데 얘는 수축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얘는 수축이 많이 돼요. 수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광원이 달려야 되는 거리가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짧아요. 그쵸? 근데 심지어 우리 목적지가 얘잖아. 검출기가. 얘가 목적지잖아요. 목적지. 근데 걔가 어떻게 돼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지가 다가와요. 이렇게 마중을 나와요. 마중을 나온다고. 이렇게 마중을 나와요. 그쵸? 근데 얘는 0.7C의 속력으로 마중 나오고 얘는 0.9C의 속력으로 마중을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더 먼저 도착하겠어요? 당연히 B가 더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걸린 시간은 A가 B에서보다 크다는 맞는 말이 돼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떤 효과가 있던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A랑 B 중에 수축의 효과가 누가 더 크다고요? B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축의 효과를 누리고 있고, 심지어 여기서 플러스로 수축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착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목적지가 마중을 나오고 있어요. 훨씬 빠른 속력으로. 그러면 수축의 효과에다가 마중의 효과까지 고려를 하니까 이 두 개 효과 때문에 시간은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단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한 몇 년 됐어요. 한 4년 정도 되나? 4년 전에 어떤 학생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근데 저는 이렇게 푸는 건 이해는 간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지금 얘가 더 빠르죠? 얘가 더 느리죠? 그러면 시간 팽창은 누가 더 많이 일어나요? A랑 B 중에? B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빠르니까. 그러면 결국엔 B가 시간 팽창이 많이 일어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수축과 마중의 효과는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이 시간 팽창은요, 시간을 어때요? 늘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수축 효과 분명 일어날 테고 마중 효과도 분명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시간 팽창도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누구의 영향이 더 크냐는 거죠.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얘네의 편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얘네가 맞아요. 시간 팽창은요, 일어나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왠지는 제가 이거 다음 문제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렇구나, 일단 이걸 고려하는 거구나. 왜냐면 이 시간 팽창은 우리가 왜 어디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냐면요, 왕복 운동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왕복 운동. 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주제 이름이 뭐냐면 특강 세 번째, 왕복 운동과 시간 팽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팽창이란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왕복 운동에 대해서만 시간 팽창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고려하지 마시고 이거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 이제 다음 문제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예제 6번입니다. 예제 6번. 문제 읽어보시고요.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 얘는 여기 우주선이 볼 때는 L0, 우주 정거장이 볼 때는 L1이죠. 근데 이 L0라는 거는 우주선 내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고유의 길이를 측정하겠죠. 이거 고유 길이에요. 근데 이 L1 같은 경우는 우주 정거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수축 길이가 될 겁니다. 따라서 L0가 L1보다 크다는 거고, 기억은 맞다는 걸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얘는 두 개가 같잖아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왜 같냐면 어차피 빛 신호가 지금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 거, 거울에서 광원까지 가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거울에 반사돼가지고 다시 광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차피 내부에서 볼 때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빛이 광원에서 거울까지 이동하나 거울에서 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얘랑 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면 일단 제가 이거 좀 써볼게요. 두 가지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요, 수축이 돼요. 이 우주 정거장에서 볼 때 광원과 거울이 실제 거리보다 수축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원이 여기 있고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 거리가. 그러면 우주 정거장에서 볼 때는요,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가 이렇게 수축이 돼요. 동의하시죠? 그럼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제가 얘도 수축이 되고 거리가 얘도 수축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떠죠? 그 다음에 광원에서 거울로 빛이 이동할 때는요, 이 우주선 전체 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럼 이 도착지는 어때요? 도망을 가요. 도망. 그럼 얘는 수축과 도망의 효과가 작용한다고. 도망. 그렇죠. 그리고 근데 반대로 내가 이제 거울을 딱 찍었어요. 거울을 딱 찍었어. 그 다음에 이제 거울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광원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목적지가 이제 광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광원도 이 우주선이 이동하기 때문에 광원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리는 어때요? 광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하면 돼요. 그쵸? 그럼 이때는 목적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중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중. 그리고 각각의 시간 팽창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편도, 한쪽으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 팽창을 사용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여기 이 위에 거는 수축과 도망의 효과, 아래 거는 수축의 마중의 효과인데, 이 아래 거는요, 둘 다 어떤 역할을 갖고 있어요? 시간을 원래 거보다 줄여준다고요. 시간을. 그쵸? 이거 전에 푼 문제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 아래 거. 방금 전에 예제 5번에서 풀었던 거 있죠? 그게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수축과 마중 때문에 시간이 짧아진다고. 근데 시간 팽창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T2는요, 원래 시간보다도 더 짧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어디서 생기냐면 위에 거에서 생겨요. 얘 지금 수축은 어때요? 수축은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망가는 거는 내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얘랑 얘는 VS야, VS. 그러니까 얘랑 싸운다고요.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 늘려주는 역할. 도대체 누가 더 우세하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판단을 바로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왕복 운동에 대해서는 시간 팽창을 사용할 수가 있어. 왜? 우리가 어떤 빛이 왕복을 한다면, 여기서 빛이 출발해서 위에를 찍고 다시 돌아왔다면 그걸 이제 내부에서 측정한 걸 우리가 고유시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어떤 빛이,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한 거는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관찰하는 사람한테 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운동에 대해서는 이 내부에서 측정한 게 고유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측정한 거는 다 팽창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따라서 이 왕복 운동에 대해서는요, 이 그냥 시간 팽창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몇 초 걸려서?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우주선에서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럼 이 T0가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 정거장에서 봤을 때는 갈 때는 T1, 올 때는 T2가 걸렸기 때문에 T1과 T2를 더한 게 바로 왕복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원래 위치로 돌아온 시간이기 때문에 고유 시간이 되는 거라고. 그럼 그거 외에 우주 정거장에 측정한 시간은 뭐가 되겠어요? 팽창 시간이 되겠죠. 그럼 얘는 고유 시간이 되고 얘는 팽창 시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쪽에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한번 봐볼까요? T0랑 T2를 비교했을 땐 T0가 큰데 이거를 더했을 때는 우변이 더 크네요. 그 얘기는 T0랑 T1을 비교했을 때는 T1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더 컸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는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시간이 더 원래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T0보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좀 통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니은과 디귿. 일단 니은은 넘겨서 보시면 CT0가 L0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럼 T0나 L이나 둘 다 우주선 안에서 관측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선 안에서 이 거리가 L0죠. 근데 빛의 속력으로 T0 동안 달렸더니 L0를 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맞죠? 속력과 시간을 곱했더니 거리.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뭐 L1으로 썼거나 그럼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자, 봐봐요. 얘는 얘보다 커요. 그리고 얘는 얘보다 작아요. T0보다. 그럼 얘가 제일 작은 거고 얘가 제일 큰 거죠? 따라서 디귿은 맞다고 풀 수가 있는 거고, 이 문제의 핵심 사항은 디귿이 됐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 여기서 이제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보충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왕복 운동에 대해서만 시간 팽창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것도 문제에 자주 나와요. 이제 빛이 위로 쏴준 거예요. 여기 거울이 여기 달려있고 여기 광원이 있고요. 빛을 위로 쏴준 거야. 그럼 이 내부에 있는 관찰자는 어때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튕겨나겠죠. 그러면 T0 걸려가지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어때요? 이 우주선이 계속 이동을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쏜 빛이 여기에 딱 도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각선으로 간 빛이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돌아온 빛이어야지만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애초에 시간 팽창을 유도할 때 제가 요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걸린 시간을 뭐 라지 t라고 둔다면 어차피 대칭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라지 t가 돼요. 그럼 여기서 한 것처럼 똑같이 적어보자면 고유 시간은 뭐가 되죠? 자, 여기 적어볼게요. 고유 시간은 2t0고 팽창 시간은 얼마가 돼요? 팽창 시간은 2 라지 t가 되고 당연히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나눠보시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자,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 제가 이런 시간 팽창에 대한 공식은, 시간 팽창은 왕복 운동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한 편도 운동은 좀 그 시간 팽창을 고려하지 않고 풀거나 아니면 이걸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대칭적이에요. 내가 가는 거나 오는 거나 대칭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위로 가는 편도 운동이어도 시간 팽창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절반짜리 딱 대칭적이기 때문에 지금 좌랑 우가 같잖아요. 대칭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즉 봐보세요. 만약에 내가 빛이 이렇게 올라갔대. 얘가 관찰자 A고요. 얘가 관찰자 B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겠죠. 자, 광원에서 여기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A가 측정할 때랑 B가 측정할 때랑 누가 더 오래 걸리냐? 그럼 B가 더 오래 걸린다고. 왜?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TB가 TA보다 오래 걸린다. 왜? 시간 팽창 때문에.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의문을 제기해야죠. 시간 팽창은 왕복 운동에 대해서만 적을 수가 있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는 대칭성, 대칭 운동이기 때문에 반쪽짜리여도 시간 팽창이 사용 가능하다고요. 대신에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반쪽짜리에 대해서는 시간 팽창을 고려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팽창의 정도보다 여기 아래 거 수축과 마중의 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얘는 그런 걸 고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적으로 대칭적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잘 학습을 해주시고 이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있잖아요. 한 20문항 정도를 풀게 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근데 이거 20문항이 지금 오늘 한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럼 이거는 왜 한 거냐면 저희가 진짜 찐 고3 기출은 박물관 교재에서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여기서 미리 학습을 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천천히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고 진짜 꼭 잘 학습해주세요. 안 되는 거 질문하면서 꼭 잘 학습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